1957년은 우주 탐사의 시대를 개막한 해로 소련은 성공적으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단 66년이 지나 인류는 수성, 금성, 거의 대부분의 화성, 심지어 목성까지의 별자리를 제도했습니다. 우리는 달의 표면이나 원시우주에서 존재하는 은하의 매우 세밀하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구상에서는 바다가 71%를 차지하면서도 인류는 대양의 겨우 5%만 탐사한 상황입니다. 우주 속에서 이곳이 가장 신비로운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는 인간을 해저로 내려보내는 것이 하늘로 올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냉기가 심하며 거대한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입니다. 3,800m 깊이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불행한 타이탄 잠수함은 1평방미터당 4,000톤의 압력에 버티어야 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 11km 위 압력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력은 50대의 제트 전투기가 당신의 몸에 올라타는 것과 같아 1제곱미터당 11,000톤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왔을까요? 바다 위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와우, 신기하고 생동감 있는 바다. 여러분, 해저에서 해양생물과 다채로운 산호초를 감상하며 들뜨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약 20에서 40m 정도에서 스쿠버 탱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60m 정도로 내려가면 아마추어 다이버들과 작별하고 최초의 스릴러 킬러 고래로서 킬러 고래에게 안녕하세요. 바다 밑바닥에서 70m 정도로 내려가면 안녕하세요, 고래상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100m 정도로 내려가면 이 정도면 프로 다이버들도 꽤나 극복해야 할 상황이겠죠. 이 깊이에서 행운이 따르면 태평양 거대 문어와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어들은 5m의 길이와 평균 50kg의 무게를 가지며 해저 100에서 2000m의 깊이에서 서식합니다. 해저 162m 아래에서는 이것이 인어의 한계입니다. 나는 인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폐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많은 훈련을 받은 다이버들입니다. 현재 기록은 로이크 르퍼무가 가지고 있으며 그는 해저 162m까지 다이빙했습니다. 해저 200m 아래 정말 놀랄만한 거대한 굴비도 있지만 바다의 용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은 뼈를 가진 어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으로 17m의 길이와 270kg의 무게를 가집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바다의 기이한 괴물 전설의 끝없는 영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가장 꼭대기 또는 태양빛이 닿는 영역을 여행했지만 이것은 평균 해저 깊이의 5%에 불과합니다. 태양빛을 받아 이곳은 가장 따뜻한 땅으로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중 일부는 종종 바다 위로 뛰어오르는 동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에서 1000m 깊이의 황혼지대에 도착합니다. 해저 300m 아래, 신기하게도 바다 속에 곤충이 있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저 말한 게 잘못됐어요. 이것은 일본 거미개 중 하나인 사카게입니다. 왜 거미개라고 불리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해저 380m 아래, 여기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도 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해저 500m 아래, 이것이 대왕고래의 한계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로 길이가 33.5m, 무게가 200톤에 달합니다. 해저 600m 아래,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그것은 밍크고래의 노랫소리입니다. 이는 블루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생물로 길이가 27.5m, 무게가 140톤에 달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 깊이에서 생성되는 어떤 동물의 가장 낮은 주파수 소리로 수백 마일에 걸쳐 퍼질 수 있습니다. 830m 아래, 그것은 부르즈 할리파, 즉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높이입니다. 해저 900m 아래, 이상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는 거대한 대왕 오징어이며 그 눈은 농구공 정도의 크기로 사슴 눈과 같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척 추동물 중 하나로 아마도 크툴루 신화의 괴물 이야기에 영감을 준 원천입니다. 황혼지대는 해양 깊이의 20%를 차지하며 거의 어두워집니다. 한낮에는 약간의 햇빛만이 들어옵니다. 이곳은 또한 전문가들이 발광생물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해저 1000에서 4000m 위 반야지대입니다. 해저 1100m 아래, 우리는 웨스트마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화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분화는 2009년에 일어났으며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붉은 용암이 구름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용암은 바닷물과 접촉하면서 빠르게 얼어붙어 바다바닥에 침전하여 검은 돌처럼 얼어붙게 됩니다. 해저 1300m 아래 거대한 대구상어가 편안하게 헤엄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윤을 가졌지만 그들은 사실 생맹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 그들은 매우 예민한 청각과 전기감지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 같은 깊이에는 거북도 존재합니다. 이는 가장 큰 해양 생물이자 악어 세종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파충류입니다. 그들은 등에 뼈가 있는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등의 곳곳에 작은 점을 띠며 감각적으로 다채롭습니다. 해저 1829m 아래 우리는 대양의 최신부인 카리안캔에 도달했습니다. 해저 2000m 아래 운이 좋다면 우리는 흑룡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나콘 위 원형이 아닐까요? 할머니처럼 생긴 얼굴인데? 해저 2250m 아래 이것이 날치의 한계입니다. 큰 수컷 날치는 길이가 20.5m에 달하며 무게는 80톤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날치는 24.5m까지 자라며 무게는 124톤에 이르며 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빨을 가진 동물로 이빨의 길이는 24cm에 이릅니다. 해저 3700m 아래 이것은 해저의 평균 깊이이지만 지옥으로의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곳입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는 영원히 여기에 누워 있으며 타이타노도 여기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4000에서 6000m 깊이의 해양지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 이름은 무저감을 의미하며 온도는 거의 얼음점에 달하고 거의 빛이 없으며 거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저 4500m 아래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앵글러피쉬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추악한 생물 중 하나로 램프피쉬라고도 불립니다. 큰 머리에 부착된 스포트라이트 같은 돌출부, 톱날 모양의 큰 입에는 많은 이가 있습니다. 해저 5300m 아래 당신은 외계 생물을 만나지는 않겠지만 블랙피쉬는 일반 물리 법칙을 깨뜨리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몸의 2배 크기와 10배 무게를 가진 물고기를 삼킬 수 있으며 평면 머리 등의 물고기가 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해양의 최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세계의 신들에게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깊이는 일반적으로 해저엽곡이라고 불리는 지형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하부는 일본 근해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더 깊은 곳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저 6985m 아래에는 사무엘 B. 로버츠로도 불리는 세미 빛가 있습니다. 이 선박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계에서 가장 깊숙이 잠긴 선박 잔해입니다. 이 선박은 202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78년이나 걸려서 발견된 이런 깊은 잠수라니. 해저 7900m 아래에는 이 행복한 웃음을 지은 스노우핏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한 최하단에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채색은 탁한 색으로 마법 같은 비늘이 있습니다. 이로써 이 물고기는 거대한 압력에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저 압력과 극한의 찬 공기를 벗어나면 이 물고기의 몸은 빠르게 분해되어 압력의 차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물고기나 다른 척추동물을 찾기가 어려워지지만 여전히 새우, 무척추동물, 심지어 박테리아와 같은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8849m에서 우리는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935m 깊이에 있는 챌린저 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꼭대기의 꼭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와이부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사실 이 깊이까지 내려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첫 번째 탐험은 1960년에 일어났는데 크리스티안테라는 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2명의 승객은 과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이상한 생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2012년에는 영화 타이타닉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 참여한 다음 탐험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영국의 부호 해미스 하딘도 챌린저 딥을 정복했지만 그 후에 타이타닉의 선체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얼음과 어둠으로 가득 찬 심연 속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은 때로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리바이 어커먼조차도 인간은 지구에 약 20만 년간 존재해 왔지만 우리가 광대한 바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소금 한 알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심해의 탐험 욕구에 희생자가 나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물을 휘젓는 해변의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자연은 다시 그 위대함과 신비함을 입증하며 인간은 더욱 작아지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저 깊은 어둠의 바다로 뛰어들어갈 용기가 있을까요? 의견을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기까지 안녕하세요.